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입문채널 휴의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국시대의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었던 병서 오자병법입니다. 오자병법의 저자는 전국시대의 무장으로 위나라와 초나라에서 활약했던 오기입니다.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합쳐서 손오병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시대 무장들에게 손오병법은 거의 필독서였습니다. 당시는 종이가 아니라 이 대나무 죽간으로 만드는데 무장치고 하여간 이 두 가지 책이 집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죠. 송나라 때에 중국 고대 병서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찬 사업이 벌어지고, 그때 최고의 병서라고 무경칠서라는 7개의 책이 뽑힙니다. 그 속에는 지난번에 했던 육도 삼략도 들어가 있는데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무경칠서는 무장들의 교양서였기 때문에 무장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여간 조선시대 무장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힘만 세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출세와 명성이 갈라지는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무장이라면 손자 오자병법 정도는 기본으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말씀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오자병법에 있는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누가 밝혀주더라도 잘 모르는 어디 있는 훌륭한 말을 인용하는 게 자기 피아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자병법의 저자 손문은 일생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오기는 정반대입니다. 오기는 어쩌면 오자병법보다도 더 유명하죠. 오자병법은 손자병법에 비하면 얇은데, 대신에 오기의 일생은 사기 열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정도가 아니라 사이코패스틱하죠. 제가 순상밀톡에 그 사기 강연할 때 오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일화가 자기를 비웃는다고 마을 사람 수십 명을 학살했다. 노나라로 도망쳤는데 노나라에서 장군을 뽑을 때 부인이 제 나라 사람이라고 장군으로 임명을 안 하니까 자기 부인을 죽였다. 너무 각박하고 인정머리 없고 되게 오기 일화가 그래요. 그래서 다들 사이코패스 아니냐고도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자병법에 더 흥미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야, 도대체 저런 병서에는 뭐가 있을까? 혹시 포로를 잡으면 다 학살을 해라,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없을까? 근데 사실 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야 그건 병서의 기본이니까 오기만 하는 말 아닌데, 그래도 좀 살벌한 얘기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좀 리얼리틱한 얘기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강좌에서 손자병법, 오기병법을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요건 좀 더 살려서 오프라인 강의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기로 돌아오면, 오기는 사실 좀 억울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 자체도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좌우간에 중요한 건 능력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오기는 노나라에서 쫓겨나 위나라로 갔는데 위문우에게 등용되면서 일생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는 진나라였죠. 진나라가 동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를 쳐야 합니다. 오기는 이 천하무적의 진나라 군대와 싸워서 진나라의 5개 성을 점령했고, 평생 76회의 큰 전투, 아마 대부분이 진나라와의 전투일 겁니다. 76회의 큰 전투를 치러서 64회를 승리하고 나머지는 비겼다. 옛날 전쟁에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비겼는지 졌는지 알 수 없지만 좌우간 64회는 확실히 이겼다. 이것은 실전 무장으로서 오기가 뛰어난 장수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더욱이 상대가 진나라 군대였다는 걸 절대로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자병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기의 일생을 통해서 기대했던 거 수준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적군의 뼈를 갈아 마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손자병법에 비하면 오기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병서가 다 그런데 군사전술이나 군의 통수법만 쓴 책은 절대 아닙니다. 병서에는 국가 경영, 왕의 도리 등 국가제도와 통치, 인재 등용에 관한 이론이 앞부분을 장식합니다. 지난번에 육도 삼략 말씀드렸는데 삼략은 이게 전부예요.
그만큼 중국의 병서는 이 통치라는 부분을 되게 중시합니다. 실제로 오기도 그런데 오기의 꿈은 장군을 넘어서 재상이 되는 거였거든요. 군사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기는 손자병법에 대해 좀 더 실전적이고 좀 더 냉정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냉소적이죠. 정말 냉소적인 부분이 있어요. 손자는 절대로 점잖아요. 굉장히 이미지 관리하는 느낌이 나는데 오기는 날카롭습니다. 오기는 말합니다. 사령관이 죽은 병사의 시체를 붙들고 우는 것은 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덕, 인정 이런 뜻인데 결론은 뭐냐면 착한 척 하지 말고 능력을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병서는 다 이래요. 어느 장군이 울고 패전한 다음에도 병사들 붙들고 울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병서가 어딨어. 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인데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긴 한데 좌우간 착한 척 하지 말고 능력을 발휘해라. 착해도 능력이 없다면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말을 오기는 꼭 요따오로 합니다. 병법에 관한 내용도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직설적입니다. 자고로 용병에서 제일 나쁜 것은 예상만 벌려놓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지휘관은 전군의 재앙을 초래합니다. 장수가 어리석고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면 속임수를 써서 유인해라. 탐욕스럽고 명예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재화로 매수해라. 윗사람은 부유하고 교만한데 아랫사람들은 가난하고 원망에 차 있으면 이간시켜서 서로 분열하게 한다. 이런 식의 서술 태도를 취하다가 보니까 전술이나 작전 방법도 심오하다기보다는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다는 느낌을 줍니다. 손자병법의 특징이 뭔가 좀 쉬운 말 같은 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심오해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고 정말 모든 전쟁 어떤 상황에서도 손자병법을 갖다 들이대면 안 맞는 말이 없어요. 이래서 손자병법이 유명하긴 한데 오자병법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명쾌하죠. 기본, 확실하죠. 그런데 대신에 좀 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모든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을 강조하는 분들은 기본이 사실 전부이고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죠. 아까 한 말을 다시 살펴볼까요? 윗사람은 부유하고 교만한데 아랫사람들은 가난하고 원망에 차 있으면 이간시켜 서로 분열하게 한다. 뻔한 말이냐.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혁명이 이거 갖고 합니다. 10가지 변화무쌍한 초식보다 10가지 기본기가 중요하다. 변화라는 건 기본이라는 기둥 위에 상황에 따라 나풀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기본이 튼실하면 변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자병법도 손자병법 못지않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오자병법을 붙들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은 동전의 양면이고 둘을 합쳐야 진정한 병서가 완성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괜히 손오병법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죠. 오자병법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짧지만은 병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문 채널 휴에서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왠지 좀 피하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